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은 좀 쉽습니다. 네. 대기업 75% 땡땡 근무제 코로나19 이후도 시행. 상당히 쉽죠. 어떤 네. 단어가 들어갈지 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에 새롭게 자리 잡은 근무 문화입니다. 여건에 따라서 근무 시간 그리고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근무 제도고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근무 제도를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계속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드디어 빈칸을 채우는 시간 정답 맞춰주시죠. 네, 땡땡에 들어가는 건 유연 근무제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유연 근무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요즘 유연 근무제 모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고요. 이번 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응답 기업 중 29%가 유연 근무제를 새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 네. 그리고 약 46%는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형태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택 그리고 원격 근무제가 26.7%로 가장 많았고 시차 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순이었습니다. 유연 근무제도가 불러오는 변화와 이를 위한 지원책까지 오늘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유연 근무제가 코로나19로 방역 목적이 두드러지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사실은 근로자들에게 좀 더 장점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연 근무제, 아이돌봄 아니면 학습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정보 기술 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SK, 롯데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까지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네.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도입한 회사 가운데 특히 재무평가와 재직자평가가 좋은 회사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고요. 기존의 유연 근무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다양한 실험적 근무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면 코로나19가 기업의 노동 환경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기업들은 무엇보다 그 생산성을 우선시하잖아요. 이렇게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는 걸 보면 좀 기업 입장에서도 그만큼 만족도가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도입을 하거나 확대한 대기업 가운데 56.7%가 유연 근무제 시행이 업무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도입을 해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향상이 됐다는 건데 네. 더 나아가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의 과반 이상이 지속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떤 이유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기업들은 유연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선과 유연 근무제 인프라 구축 비지원 등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경연에서는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과 재량 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 등 관련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격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변화 외에 근로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다음 달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준비 중이군요. 자, 네, 이렇게 유연 근무제 장점도 있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유연 근무제가 일자리가 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은 일단 유연 근무제 상당히 좀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네.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다변화된 근무 형태가 오히려 구조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디지털화된 산업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가 가파른 것도 바로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는 지금 2016년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해서 유연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정부의 유연근무로 인한 간접 노무비 지원을 요청한 건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신청 인원인 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 유연 근로를 하는 기업한테는 지원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기업에게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 1회, 2회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당 5만 원, 그리고 주 3회 이상 유연근무를 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당 1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연간 총액으로는 주 1, 2회 근무 근로자는 1인당 260만 원, 주 3회 이상 근로자는 5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연근무 지원금 신청은 기업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건가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하면 됩니다. 네. 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올린 뒤에 지역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기존에는 각 지역 고용센터는 당초 매달 한 차례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승인 여부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수시 심사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원금 신청은 기업이 하면 된다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긱 이코노미로 골라봤습니다. 이 긱과 이코노미를 네. 결합한 신조어입니다. 네.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서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바로 의미하는 건데 네. 긱, 이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들이 섭외한 단기 연주자를 부르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짚어본 유연 근무제처럼 인력 채용 후 급여를 주는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이 건당 계약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입니다. 건당 이렇게 받는 거면 일종의 프리랜서 유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해당하긴 하지만 재능 있는 수많은 인력들이 업무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경제 활동 인구 중 긱 이코노미에 종사하는 인력은 20%에서 30%로 추산이 되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난해 6월 자국 내 긱 이코노미 근로자가 47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2배 늘어난 수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차를 이용해서 택배 배송 일을 하는 쿠팡 플렉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업종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발 충격에 몸살이 앓은 지 어느덧 6개월이 됐습니다. 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근로 형태부터 시작해서 각 분야의 변화의 물결이 한창인데요.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한 그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